민주당을 지탱하는 양대 주인공, 양대 산맥. 그건 첫 번째, 호남 지역 기득권 카르텔. 호남 지역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수도권의 집안채 가지고 있는 4050 세력들. 그런데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민주당을 떠받치는 호남 기득권 카르텔을 달래고 어루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지지파인 김민석을 당선시키고 이재명에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청래를 떨어뜨리는 그 효과를 위해서라도 호남 반도체, 광주 송정리에 있는 군공항 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저런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100년 지계는 어디로 가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반도체 줄 테니까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먼저 하죠. 호남 반도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올려주세요. 지금 어제 문화일보 분석을 보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원자력이다 이거예요. 원자력.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자력이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영남 동해안입니다. 울진부터 영덕, 포항, 부산 기장까지 있는 그 경북 동해안 벨트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만 보면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전기만 보면 영남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전기 말고 두 번째가 깨끗한 산업 용수입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 많으냐? 우리나라에. 깨끗한 산업 용수가 어디에 많습니까? 한강입니다. 그리고 금강입니다. 낙동강은 뺍시다. 자, 한강, 금강이면 충분하죠. 특히 한강은 북한강, 남한강으로 갈라지면서 태백산맥 줄기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전기, 산업용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고급 인재들입니다. 반도체 관련 석박사 인력이 어디에 있느냐? 수도권이죠. 자, 그러면 전기와 산업용수와 고급 인력을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지는 곳이 어디냐? 결국 경기도 용인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그냥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취재하고 정보 수집해서 만든 결론이 바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이렇듯 대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기업들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정치권이 왜 개입하냐 이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전기가 영남 지역보다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느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 원자력 발전소 전남 영광 한 군데 있거든요. 두 번째, 물이 그러면 많냐? 안전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수가 많냐? 호남 지역에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든
뭐 수중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물을 조금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 그 수중보 이런 거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세 번째, 고급 인력. 고급 인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고급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나? 그래서 호남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뭐 이러면서 태양광 전력으로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와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죠.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텐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청나라가 왜 망했는지 나옵니다. 청나라가 망할 때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연합군은 총을 들고 왔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고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도끼, 활, 창 이런 게 주류 무기였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을 든 연합군이 이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전력을 공급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런 팩트 체크가 어제 문화일보에 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호남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 바꿔주세요. 뭐냐? 정청래 떨어뜨려도 달라는 것이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핵심을 찔른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내세워서, 김용범이는 전남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에 반도체 클러스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두냐? 무리수를 두냐? 이유는 뭐다? 정청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즉 이재명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준비 단계인 이번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당선시켜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자기들 편 다 깔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정청래를 시키면 정청래 뒤에는 문재인이 어른거리고 친문 친노 세력들이 어른거리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광주 전남 지역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말을 조금 더 인용하면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 본인이 페북에 쓴 글입니다. 이재명이 삼전 닉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섞은 말입니다. 삼전 닉스 회장들을 직접 불러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으라고 을러댄다. 이 정도면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정청래가 불쌍할 지경이다. 삼전 닉스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뭘로 버텼을까? 주가도 수출도 성장률도 삼전 닉스만 붙잡고 버티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맡길 태세다.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두 달 뒤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취소될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답답하죠. 그 이재명과 밥을 먹었던 조갑제도 거들었습니다. 뭐라고 거드냐? 조갑제까지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조갑제 한 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대 산맥은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고 수도권에 집안채 가지고 있는 4050들이다. 자, 그런데 조갑제의 말처럼 저렇게 이재명이 호남의 대변자가 되면 호남 대 비호남으로 국민들이 갈라치기 된다. 그러면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홈그라운드가 전라도, 호남, 국민의힘의 홈그라운드가 경상도,
영남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안 했을 뿐이죠. 그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로 전 국민을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치게 하면 다음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갑제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갑제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부르면 가서 쪼로로 달려가서 같이 점심 먹는 정규제 조갑제, 김종인 같이 식사한 거 기억나시죠? 그 사진. 조갑제까지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갈등. 네, 다음 그래픽 한번 봅시다. 호남 반도체 파문이 전국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영남권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일제히 반발한다. 이 왜 이럴까? 어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부 역할은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반도체 호남 투자는 영남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면서 산업용주를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기 산업용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북 지역이 유리할 수도 있죠. 또 서울하고도 가깝고 KTX로 서울 대구는 1시간 50분입니다. 그리고 뭐 중앙선 KTX까지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근데 그동안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과정을 보면은 광주의 지역구를 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 한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수하고 전기, 국유지를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육성은 이미 이 법안 발의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인 겁니다. 법안 발의해놓고 먼저 법안부터 발의해놓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전기, 산업용수, 국가부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즉 국민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소리죠. 그걸 이미 법안 발의를 해놨다는 겁니다. 정진욱이라는 광주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군산에 이번에 당선된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또 전라북도 지역이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금 정청래가 사퇴했으니까요. 또 전주의 지역구를 둔 정동영 전 통일장관 등 전라북도 국회의원 9명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전라북도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전국이 그냥 반대 여론으로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오늘 우리 영풍 TV 패널이기도 한 우리 박상규 대기자 방송을 제가 아침에 봤더니 그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잖아요. 태생은 부안이고 그분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의 차이점. 본인이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하와이. 그래서 어릴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호남의 본토이고 미국처럼 본토이고 하와이가 전라북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철이 들면서 같은 전라도인데도 이렇게 지역 차별을 하는 말이 있구나. 전라북도는 하와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방송을 하는 것을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영남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 오늘 박상규 대기자께서 방송 중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같은 호남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랄까요 지역 감정, 지역 차별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걸 지금 호남 반도체를 광주 송정리에 있는 그 군공항 그 부지 인근으로 보낸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죠. 이거 호남 공화국 아닙니까? 전라남도 공화국인가? 자, 그래서 다음 장표 보여주세요. 이건 정권 차원의 압박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이런 건. 이재명 정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뭐, 굳이 말하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400조에서 60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해 예산이 500조쯤 되죠. 500조. 1년 예산이 우리나라 한 500에서 700 사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백년지 대계를. 그래서 뉴데일리가 분석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의 배를 잘라버리겠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죠. 잘 나가니까 지금 이거 좋으니까 그냥 우리 다 그냥 해체해서 나눠 먹자 이러는 순간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산업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광주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 기반 시설을 100% 국고 지원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전력, 전기, 용수, 산업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닥치고 밀어주자. 닥치고 밀어주자. 네, 이영주님 감사합니다. 닥치고 밀어주자. 그러니까 뭐 묻지 마. 닥치고 그냥 광주로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야. 거기 돈 한 400에서 600조 들어가는데 전부 닥쳐. 그 쏟아 부을 거야. 이건 뭐냐 이건 결국은. 이 뭐냐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앉혀서
2년 뒤 자기 총선에서 이재명 사람들로 국회의원 깔아버리고 정권 재창출시키고, 그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호남 기득권 카르텔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400에서 600조를. 그럼 그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호남 기득권 카르텔 땅값 상승하겠지? 응? 그 주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땅값 뛰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뭐 이거, 그러니까 호남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응? 그런데 이 화담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뭡니까? 자동차 공장을 광주에 지어줄 터이니 전제 조건이 노조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주자마자 몇 년 안 돼가지고 바로 파업해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산업용수하고 전력 설치 비용, 뭐 땅, 뭐 이거 100%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있고,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위탁 생산 첨단화 시키고 등등 하는 판로 개척 지원책이 같이 가동이 되는데, 법정 전문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이 무조건 석사 이상으로 확정됐다네요. 그래서 산업부가, 통상산업부가 7월에서 8월까지,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까지 공청회 등 이런 의견 수렴해가지고 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소위 말해서 뭐 팔 걷어붙이고, 이번 기회에 그냥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 만들어버리자. 참 예타 면제까지,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다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나 동아일보 사설 보면 다 그 소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촉발한 반도체 정치. 이게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촉발한 반도체 정치. 영남, 충청에다가 전라남북도 갈등까지.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을 정치 재물로 바치는 관치경제다. 여기에 광주 전남을 뺀 전라북도, 영남, 충청, 수도권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짓을 왜 하죠? 동아일보 사들도 조선일보 사들보다는 날카롭진 않지만 뭐를 지적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 산업 용수가 풍부하게 지원되느냐, 고급 인력들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들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로 거론되는 전남 광주 지역은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장점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봐준 표현이에요. 여러분, 태양광, 뭐 풍력, 이거 얼마나 해야만 원자력 발전소 하나하고 맞먹겠습니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안전하고 청정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우라늄을 고농축 가공하면은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플루토늄을 생산하지만 저농축 가공하고 관리만 잘하면은 소량의 우라늄으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로를 식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해안 벨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조치들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대부분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후쿠시마 저 동해안에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우리로 치면 서해, 중국 동해안 벨트에 원전이 거의 30여 개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으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는 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원은 날씨나 시간에 따라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한다. 비 온다 이러면 태양광 안 되잖아요. 바람 안 분다 이러면 풍력 못 돌리잖아요. 하지만 원자력은 우라늄만 있으면 돌린다. 또 영산강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영산강. 하천 길이가 짧고 유량이 적어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호남 지역은. 또 수도권이 취업 난방 한계선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의 인재 확보 어려움도 크다. 투자를 만약 원한다면 광주 전남 지역이 투자를 원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털어내어야 한다. 엄청 봐줬네요. SK하이닉스 용인산단의 경우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6년 만에 착공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산업용수 해결했고 전력 인프라 등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타이완의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2021년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왜? 이런 걸 일본 정부와 일본 지자체가 다 팔을 벗고 나서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바치는 양대 기둥은 호남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수도권의 집안채 들고 있는 4050 세력들입니다. 좌파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를 아시겠죠? 정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의 집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호남 기득권 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권력, 청와대 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있다면 이거는 곤란한 거죠. 자, 선관위 노조 사전투표 폐지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제안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어요. 선관위 노조가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확대,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에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자. 지방자치단체와 투표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본투표 다음날 바로 개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환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불편해하고 있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라거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국민투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없애자. 본투표 하루만 하자. 뭐 이틀까지 할 거 있습니까? 하루에 끝내버리자. 한번 국민투표 붙여보시지. 자, 뉴스브리핑 오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뉴데일리 단독 보도인데 여러분,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죠? 적성 세력이죠. 적성 세력. 북한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제 저희들이 여의도공원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76년 전 대한민국을 불법 침공한 세력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은요. 중국 인민해방군 당시 모택동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연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한반도로 불법 침투시켜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던 바가 있습니다. 내정 간섭이죠. 그러니까 적성 국가 세력의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대한민국 육해공군 대학에서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내용을 보면 3명이 지금 들어왔대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인데요. 중국군 소령이 육군대학에 지난해 11월 달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국군 소령이 육군대학에. 해군대학, 공군대학에는 각각 올해 1월 달에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3명이 왔다고 합니다. 육해공 하나씩.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지들은 혈맹이라죠, 혈맹. 뭐 항미 원조 전쟁했다는 혈맹. 중국은 2004년도에 20년 전에 한국이 대만의 지휘참모대학과 교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군 장교들을 중국에 위탁 교육 받는 걸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바보죠, 바보. 이들이 듣는 과목들이 이렇게 보면 뭐 군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들어보면 심각하다. 참모 업무 56시간, 전술기초 64시간, 공격작전 216시간, 방어작전 216시간, 전략학 80시간. 이런 걸 수업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한국군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넘어가겠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가 왜 대한민국 육해공군 대학에 재학하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적성 세력에게 내 안방까지 다 열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고요. 응? 자,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우리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요즘 고용노동부 산하의 뭐 취업센터 이런 데 가면은 적는 게 이런 게 있죠. 쉬어성. 휴직이라고 하지 않고 쉬어성. 직을 쉬었다는 휴직이 아니라 쉬어성.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가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6월호를 인용해서 쉬었다고 2년 넘은 청년, 그러니까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의 70%가 지금 계속 쉬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소리죠, 여러분.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의 평균 연령이 25살이랍니다. 평균 쉬었음 기간은 9.4개월. 여러분, 한창 일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일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 청년들이 쉬었음 2년 넘은 청년이 70% 정도가 계속 쉬고 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민노총, 한노총 중심으로 대기업 노조에서 뭘 지금 민주당 세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년 연장. 정년 연장 그만하고 좀 청년들에게 일자리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정말. 이 보고 있으면.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